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무더운 여름날 야외에서 운동하고 들어와서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는데 어딘가 이상하게 머리가 핑 도는 느낌. 아니면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갑자기 기침이 나고 몸살 기운이 느껴졌는데 에이 그냥 냉방병이겠지 하고 넘기셨던 적. 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며 10년 넘게 일해온 간호사입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저는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목격합니다. 그냥 더위 먹은 것 같아서 쉬고 있었는데요. 에어컨 바람 때문인 줄 알았어요. 물 많이 마시면 낫겠지 싶었죠. 그렇게 말하면서 응급실로 실려오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그분들 중 일부는 다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매년 여름 응급실에서 직접 목격한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여러분께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번 여름을 완전히 다르게 보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해주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름 건강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자외선 차단제, 물 많이 마시기, 시원한 곳에서 쉬기. 맞습니다. 모두 중요한 상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상식이 때로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3가지 주제는 모두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행동 안에 숨어있는 함정입니다. 첫 번째, 열사병 땀도 안 나고 멀쩡해 보이는데 갑자기 쓰러지는 이유. 두 번째, 레지오넬라 폐렴 에어컨 켠 것뿐인데 중환자실에 가는 이유. 세 번째, 전하트륨 혈증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심장이 멈추는 이유. 3가지 모두 제가 응급실에서 직접 목격한 실제 상황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땀이 안 난다는 게 왜 더 무서운 건지 그날 응급실에서 처음 실감했습니다. 몇 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 환자분이 119 구급차에 실려오셨어요. 보호자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등산 다녀왔는데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더니 쓰러졌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운 그분의 체온을 측정하자 40.8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부는 건조했어요. 땀 한 방울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분은 일사병이 아니다. 열사병이다. 많은 분들이 일사병과 열사병을 같은 것으로 알고 계세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응급 상황입니다. 일사병은 뜨거운 환경에서 체온이 오르고 땀을 많이 흘리는 상태입니다. 피부가 축축하고 차갑게 느껴지며 두통, 어지러움, 구역감이 동반되죠. 이 상태에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수분을 보충하면 대부분 회복됩니다. 하지만 열사병은 다릅니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땀을 만들어낼 수 없고 체온은 40도를 훌쩍 넘어갑니다. 피부가 오히려 뜨겁고 건조해지며 의식이 흐려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심한 경우 경련과 혼수 상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적절한 처치가 1020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 손상, 다발성, 장기 부전,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 응급처치 간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방법. 열사병이 의심되면 절대 좀 쉬면 낫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즉시 119에 연락하고 동시에 다음 처치를 시작하세요. 첫째, 환자를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열이 몸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얼음주머니나 차가운 물수건을 이 3곳에 대주세요. 목 양옆, 겨드랑이 안쪽, 그리고 사타구니. 이 3곳은 굵은 혈관이 피부 가까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집중 냉각하면 혈액 온도를 빠르게 낮출 수 있어요. 넷째,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절대로 물을 먹이지 마세요. 기도로 흘러들어가 질식의 위험이 생깁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땀이 뻘뻘 나면 일사병, 땀이 없고 피부가 뜨거우면 열사병. 이 한 가지 구분만 기억하셔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름 감기인 줄 알았는데 검사 결과지를 보고 저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3가지 이야기 중 첫 번째를 들으시고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나는 등산 같은 격렬한 활동은 안 하니까 괜찮겠지. 그런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들께 드리는 경고입니다. 50대 초반의 여성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감기 증상으로 외래에 오셨어요. 기침, 콧물, 약간의 몸살 기운. 그런데 며칠 뒤 다시 응급실로 오셨을 때는 달랐습니다. 체온이 39.5도, 심한 근육통, 숨을 쉴 때마다 흉통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폐에 음영이 진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검사 결과는 레지오넬라 폐렴이었습니다. 처음 증상이 나타난 지 불과 나흘 만에 중환자실로 이송되셨어요. 보호자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감염된 건가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매일 켜놓은 에어컨이었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은 20에서 45도의 미지근한 물에서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에어컨 냉각탑, 냉각수, 오래된 에어컨 내부의 물때와 먼지 이곳이 레지오넬라균의 서식지입니다. 에어컨이 가동되면 이 균이 섞인 아주 미세한 물방울이 공기 중에 퍼집니다. 우리가 그 공기를 마시면서 폐로 들어가는 거예요. 냉방병과 레지오넬라 폐렴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해 보여서 더 위험합니다. 냉방병은 두통, 피로감, 약한 근육통이 오고 에어컨을 끄고 푹 쉬면 나아집니다. 하지만 레지오넬라 폐렴은 39도를 넘는 고열, 극심한 근육통, 마른 기침, 숨쉬기 어려운 흉통이 함께 옵니다. 그리고 항생제 치료 없이는 절대 혼자 나아지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자에게는 치사율이 최대 30%에 달하는 무서운 폐렴입니다. 에어컨 필터를 2주에 한 번 이상 청소하세요. 여름 첫 가동 전에는 반드시 필터와 내부를 청소하고 환기를 충분히 한 뒤 사용하세요. 에어컨을 틀 때도 1시간에 510분은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이 켜진 환경에 오래 있었는데 며칠 뒤 고열과 극심한 근육통이 같이 온다면 절대 냉방병이라고 방치하지 마세요. 빠른 항생제 투여가 생사를 가릅니다. 물을 너무 열심히 마신 게 문제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제 하나의 패턴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여기는 순간 위험은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40대 남성 마라톤 동호회 회원이 경기 도중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탈수 때문이려니 생각했는데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의료진 모두가 놀랐습니다. 탈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혈중 나트륨 수치가 120mmol 정상 범위인 135에서 145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진단명은 저나트륨 혈증, 일명 물 중독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경기 중에 너무 열심히 맹물만 계속 마셨던 겁니다. 여름에 땀을 흘리면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트륨을 비롯한 전해질이 함께 빠져나가죠. 이 상태에서 맹물만 계속 들이마시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세포들은 삼투압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을 안으로 빨아들이기 시작해요. 뇌세포가 부풀면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이 옵니다. 더 심해지면 경련, 의식 저하, 혼수 상태. 심장 세포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부정맥과 심장 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라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해질도 함께 보충해야 한다는 것. 올바른 여름 수분 섭취법. 격렬한 운동이나 야외 활동 후에는 맹물보다 이온 음료나 전해질 음료를 함께 마시세요.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 1리터에 소금 한 꼬집, 설탕 약간을 녹이면 임시 전해질 수액이 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급하게 마시는 것도 피하세요. 30분에 200에서 250ml, 즉 종이컵 한 잔 분량씩 꾸준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경향이 있어서 탈수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물을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도 저나트륨 혈증이 올 수 있으니 조금씩 자주 드시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3가지 이야기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열사병, 레지오넬라 폐렴, 저나트륨 혈증. 이 3가지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름에 적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다. 뜨거운 햇볕도 시원한 에어컨도 건강을 위해 마신 물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정확한 정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이번 여름 야외에서 함께 있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면 땀이 나는지 안 나는지 먼저 확인하실 거예요. 에어컨 켜기 전에 필터 청소 먼저 하실 거고요. 운동 후에 이온 음료 챙기는 게 귀찮지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이미 늦어버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단 한 분께라도 닿아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3가지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땀이 나면 일사병, 땀이 없고 피부가 뜨거우면 열사병 즉시 119 신고하고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를 냉각하세요. 둘.
에어컨 틀었는데 며칠 뒤 39도 이상 고열과 극심한 근육통이 오면 냉방병이 아닌 레지오넬라 폐렴을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셋. 땀 많이 흘린 뒤 맹물만 급하게 대량으로 마시면 위험합니다. 이온 음료 또는 소금물을 함께 챙기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이번 여름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는 링크 하나가 누군가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곁에서 계속 이런 정보를 전해드리는 옆집 간호사로 남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건강하세요.